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금요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체시계인데요.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호르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생체시계, 생체 리듬 이런 이야기 잠깐씩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생체시계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우입니다. 네, 자 오늘 생체시계에 대한 이게 이야기인데 우리 몸 속에 시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전 배꼽 시계밖에 모르는데. 배꼽 시계도 예, 예. 있지요. 물론. 그러네요, 네네. 365일 매 시간 울리는 배꼽 시계. 정확한 시간에 고장난 시계는 아니죠? 좀 계속 먹는 거 하루 6끼 먹는 거 보니까 6개 먹는 거 보니까. 오늘도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아침 첫 일정이 방송 출연이니까 네. 보통 집에서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서 8시 반 정도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알람을 8시 반에 해놨는데 어제 조금 늦게까지 이제 모임을 갖고 네. 늦게 잤음에도 불구하고 8시 20분이 되니까 눈이 딱 띄어지더라고요. 알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맞아. 맞아요. 맞아. 굉장히 늦게 자거나 네. 그랬는데도 원래 눈 뜨던 시간에 눈 떠지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우리 몸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생체 시계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체 리듬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이제 우리 몸의 일종의 생리 현상을 주관하는데 네. 이 리듬이 규칙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체 시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계는 한 바퀴 돌면 또 다시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일단 낮과 밤에 따른 24시간 주기 이게 이제 제일 일반적이고 네. 사실 여성의 경우에는 또 한 달에 한 네. 번씩 또 생리 주기라는 것도 네,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달 주기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체 리듬 또는 생체 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생체 시계라는 걸 누가 처음에 알게 됐나요? 이게 이제 사실 생체 시계가 우리 일반인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된 거는 2017년 말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이 생체 시계의 비밀을 밝혀낸 미국의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하는 뉴스 때문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재작년 얘기네요. 네네.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초파리에게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이제 분리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네.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더 멀리 갑니다. 18세기에 한 천문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식물이 낮에는 태양을 향해서 잎을 펼치고 있다가 네네. 어두워지면 잎을 오므린다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미모사인데 이 미모사가 빛 없이 계속 어두운 환경에 노출되면 어떨까 궁금증이 생긴 거죠. 네네. 그래서 햇빛을 차단시킨 후에 움직임을 관찰했더니 햇빛이 없어도 잎들은 일상적인 밤낮의 주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동물이고 식물이고 네. 그 안에 숨겨진 생체 시계가 있겠다. 그래서 그 생체 시계의 이제 메커니즘을 찾아내려고 이제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했고 네. 70년대 들어서 이제 유전자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게 조금 이제 더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었죠. 네. 18세기 때부터 이렇게 네. 연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만 생체 시계가 있는 건 아니네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생물은 다 생체 시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는 그 자전을 하면서 밤낮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낮과 밤에 우리 몸 안에서의 그 신진대사나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들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사람뿐 아니고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생체 시계라는 게 그럼 하나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생체 시계가 앞서 이제 배꼽 시계에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체 시계라는 게 밤낮을 구별하면서 밤에는 졸음이 오게 해서 잠을 자게 하고 네. 낮에는 이제 활동하고. 활동을 하게 하는 네. 이 생체 시계는 뇌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추에 있는 생체 시계라고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몸은 구석구석 다 시계가 있습니다. 모든 세포들이. 지금 배꼽 시계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뭐 24시간 주기로 가는 것은 아니고 위장에 이제 음식물이 비어 있게 되면 위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배가 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꼬르륵 소리가 나면 배꼽 시계 울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배가 고플 때마다 나오는 거고. 아.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깨어 있을 때 낮 시간에 먹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낮에. 네.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쉬죠. 쉬잖아요. 그러니까 위장관도 쉬어야 되거든요. 호르몬도 쉬어야 되고. 네. 그래서 말초 생체 시계도 네.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시키고 이거를 신진대사에 활용을 하는 그런 기능은 낮에 있게 되고 밤에는 소화기관이나 낮에 일했던 호르몬들이 휴식을 취하는 네. 이게 말초 시계예요. 그래서 중추의 생체 시계와 말초의 생체 시계가 일치해야 네.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 수면 각성 주기 가장 일반적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체온도 그렇고요. 어. 그다음에 혈압도 그렇고 아. 이제 제가 호르몬 얘기를 했는데 네.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이제 멜라토닌인데 이 네. 멜라토닌은 밤에 올라가 있고 햇볕이 이 안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분비가 뚝 떨어지면서 지금 같이 이렇게 빛이 있고 깨어 있는 시간에는 바닥에 있죠. 그렇죠. 네. 거꾸로 이제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네. 이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에 계속 일을 하다가 네. 저녁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 인슐린 호르몬이 베이스라인까지 딱 떨어진 다음에 잠자리에 들면 얘도 휴식을 취하는 거죠. 어. 그래서 16시간 공복을 유지해라 이렇게 12시간 12시간 공복. 원래는 네네. 어.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네네. 그 말씀해 주셨던 그러니까 거고. 지금 생체 시계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 이게 밸런스가 딱 맞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 어. 우리 이제 이 지금처럼 이렇게 밤에도 빛이 휘황찬란한 이런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네. 생각해 보면 어두우면 자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두운데 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을,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활동했고 먹었고 어두워지면 잠을 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 기록에 의하면은 수면도 2번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밤이 기니까 중간에 한 번 깼다가 네. 또 다시 잠을 청하고 그랬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6번 울리는데 배꼽 시계는 진작에 고장이 났을 거예요. 근데 밤에 왜 올빼미형 사람들이 있잖아요. 밤이 되면 활기가 돋고 막 네. 활동하면 훨씬 더 능률이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낮밤이 시계가 다른데 네. 그럼 건강에 훨씬 안 좋은 나쁘다는 건가요? 걸까요? 아침형보다. 네, 맞아, 맞아. 올빼미형 하는 순간 제가 뜨끔했는데 저도 과거에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아. 올빼미 매우 올빼미. 매우 올빼미여서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그러니까 1시간을 더 자고 일어나느냐 1시간 일찍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아 맞아요. 컨디션이 달라져요. 맞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날 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예, 예. 1시간 더 잤다고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올빼미형인데 네. 이게 이제 아침형, 올빼미형.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나도 모르게 아침 일찍 눈이 떠지고 네. 그다음 밤이 되면 졸려서 자야 되고 이런 아침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 네. 밤이 돼야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이 맞아, 맞아, 떠오르고 맞아, 맞아, 뭐 맞아. 작곡도 하게 되고 이런 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첫 번째는 그 체질의 차이입니다. 이게 수면 유전자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체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환경이죠. 아, 예.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침형보다 올빼미형이 건강에는 불리합니다. 아, 예.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들이 있는데 네. 사망률도 올빼미형이 아침형보다 한 10% 높습니다. 신성원 아나운서 부럽다. 저 이제 바꿨네요. 바꿨어요. 제 자의는 아니었지만 바뀌어졌어요. 우울증, 당뇨, 뭐 심혈관 질환 위험도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아. 근데 보면 아무래도 그 올빼미형이 카페인도 좀 많이 마실 거고, 예. 그렇죠. 예, 커피도 많이 마실 거고, 운동도 잘 안 하고 상대적으로 움직임도 적고. 네. 예, 그래서 아침형으로 몸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올빼미형이라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 맞게 생체 리듬을 규칙적으로 잘 유지하게 된다면 예, 굳이 뭐 일부러 아침형으로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왜 그 택시 운송업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밤새 이렇게 야간이 예, 많이 야간이 하시니까. 많으시니까 본인에게 맞는 올빼미형이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생체 리듬, 생체 시계를 갖추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이제 올빼미형이라도 잠을 충분하게 취하고 네, 운동을 네. 하고 하면 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신에 잠을 늦게 자니까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잠을 깨기보다는 네. 네. 커튼을 두껍게 쳐놓고 차라리 아, 자명종 좀 소리에 깨서 그 다음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암막 커튼 이런 거 잔뜩 쳐놓고 굉장히 잘 환경을 조성시켜 놓고 스마트폰으로 불빛으로 저 잠을 깹니다. 요즘에 이 예. 스마트폰 불빛 때문에 요거 생체 리듬이 좀 교란된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 맞아요. 일단 뭐 이제 빛의 자극이 생체 리듬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맞고요. 네. 그 빛이라는 게 햇빛뿐 아니고 네. 우리 이제 PC 모니터라든지 TV라든지 네. 스마트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나오는 빛이 크게 이제 그 레드, 그린, 블루인데 이제 좀 청색 광이 특히 이제 생체 시계를 교란시킨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뭐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이 블루라이트, 그러니까 청색광이 상대적으로 다른 빛에 비해서 눈의 피로를 더 가중시키고 안구 건조증을 유발한다고는 해요. 네. 네, 그래서 밤늦게 이제 장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하면은 일단 그 빛의 자극에 의해서 멜라토닌 분비도 좀 저하될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고 네. 또 눈의 피로감이라든지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밤중에 그러니까 특히 침실에 누워가지고 어두컴컴한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보통 이제 많이들 그렇게 그러실 하죠. 거예요. 수면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예, 눈 눈에도 건강에도 좋지 도움이 안 않고. 됩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휴대폰이 화내잖아요. 얼굴로 떨어지면서 막 이렇게 그만 자 이러면서. 아, 저만 그런 경험을 했을 건 아니군요. 다들 비슷비슷. 제구가 괜히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여행할 때 시차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네. 텐데 맞아요. 이것도 그러면 생체 시계의 영향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의 자극에 의해서 깨게 되고 빛이 없으면 이제 졸리게 되는 이 생체 시계가 우리 몸속에 있는데 네. 실제로 빛의 자극이 없더라도 이제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우리 몸이 그 생체 시계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뭐 6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면 네. 시차가 달라지면서 네네. 우리 몸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네, 이제 네. 그게 네. 시차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좀 빨리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얘기는 하는데 네. 일단 안 좋은 방법은 네. 비행기 안에서 그냥 술을 드시는 거? 알코올 실컷 아. 푹 자면 그 다음에 시차증이 없더라. 이거 아주 안 좋은 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술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 네. 보통 그 출발 한 3일 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현지 시간하고 좀 이렇게 아. 맞춰가는 아. 1시간씩 차이를 좀 둬가지고 맞춰가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출발하는 날은 아예 시계를 현지 시간으로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면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라토닌이 이제 수면 유도 호르몬인데 이게 또 그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멜라토닌을 이제 그 밤에 잠들기 전에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멜라토닌을 먹을 수도 있어요? 네, 멜라토닌이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물론 수면제만큼의 효과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있지만 아.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하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현지에 가서는 낮 시간에 주무시지 마시고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많이 쬐주면, 네.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 햇빛을 많이 쬐주게 되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 막 암탉들 보면 이렇게 계속 꾸벅꾸벅 햇볕 잘 쬐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밤이 되면 잘 자잖아요. 다들. 그런가 봐요. 맞잖아요. 네. 예. 근데 반대로 이게 그 낮에 잠자면 우울증 위험 높아진다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거든요. 낮잠 정말 달콤한데. 예, 예. 제 생각으로는 네. 그게 거꾸로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잠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있으면 수면이 짧아지기도 하고 수면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네, 네. 잠을 잘 못 자니까 낮 시간에도 계속 꾸벅꾸벅 뭐 졸기도 하고, 거꾸로 이제 만사 귀찮고 의욕이 없으니까 그냥 자는 거죠. 그래서 아. 낮에 낮잠을 많이 자면 우울증이 걸린다기보다는 네. 우울증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7496번으로 지금 수면제 먹고 잠에 드는 것과 자연스럽게 자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일 좋게는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면 위생이라 그래서 네. 잠자리에 그러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는 이제 그 집안의 실내 등도 조금 어둡게 어둡게 하고. 간접등으로 켜놓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적어도 1시간 전에는 TV 시청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이 잘 안 오는 경우에는 네. 수면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좀 쌓여 있다든지 그러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하고 생각이 많으면 네네네. 잠을 못 청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굉장히 공감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고개 떨어질 것 같아요. 목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내가 잠을 자야지 하면서 양 마리수 세다가 잠 깨고 뭐 이러면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몸이 그러니까 찌푸둥하고 맞아, 맞아. 머릿속에 네, 안개 같은 개운하지 것처럼 않아요. 예. 맞아. 그러면 그렇게 불편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서도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거든요. 그럼 또 그날 밤에 잠을 또 못 청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못 잤는데 오늘은 정말 자야 되는데 그런 강박감이 이게 또 스트레스가 수면을 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의 고리 하나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차라리 수면제를 복용해서 잠을 좀 푹 자면 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 개운하게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좀 키워지면서 그러면서 내 주변 그 상황도 좀 정리하고 네. 생각도 좀 긍정적으로 바꿔가고 그러다 보면은 수면제 도움 없이도 잠을 청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 네.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과 처방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끊으라고 주기 얘기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수면제. 그럼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굳이 뭐 문명의 이기를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제 잠 관련된 생체 리듬 얘기를 했는데 야식 항상 이제 교수님 많이 반대하시잖아요. 네네. 야식을 먹으면 비만이 되기 쉬운 것도 이제 생체 식계에 와 관련이 있죠. 적용해서 그러니까 얘기해 볼수 앞서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 속에 있는 그 생체 시계와 몸의 생체 시계가 이게 같이 아귀가 잘 맞아서 돌아가줘야 몸이 건강한데 그렇죠. 이 뇌에 있는 생체 시계는 낮과 밤을 빛의 자극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음식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로 낮밤을 인지하는데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뇌의 생체 시계는 밤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음식이 들어와 버리면 네. 이제 이 아귀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몸의 신진대사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좀 단련을 시켜볼까요? 적응해. 적응해. 이렇게. 아니 그래서 나는 계속 먹을 거야 밤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내가 올빼미형이란 말이죠. 예. 네, 네. 그렇다면 남들이 자는 시간에 내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면 저녁을 늦지막히 이제 밤 시간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먹고 나서도 한 서너 시간 내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먹은 음식이 위장에서 다 비워져서 장으로 갔다라고 판단될 때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잠을 뭐 6시간, 7시간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 준다면 네, 네. 그러면 내 몸이 실제로 환경은 밤이지만 내 몸의 이제 중추 생체 시계나 이 몸의 생체 시계는 그냥 그거를 낮밤을 알아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밤늦게 먹고 활동 안 하는데 늦었네 자야지 하고서는 위장에 음식이 있는 채로 잠자리에 들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뭔가 이렇게 교란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올빼미형의 사람들도 이렇게 12시간 공복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 주어야 그는 앞서 제가 이제 올빼미형보다는 아침형이 건강에는 더 유리하지만 네. 네. 올빼미형도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생체 리듬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어제는 올빼미형이었는데 오늘은 아침형이 되고 이러면 이제 우리 몸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난 다이내믹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제가 이 성함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올라와 있냐면 잠자는 얘기를 했더니 소주 2병 먹으면 잠이 잘 와요. 정 잠이 안 오실 땐 맥주 한두 캔에 간단한 안주 며칠 먹고 자도 좋습니다. 잠 잘 와요. 라면 하나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뭐 저녁 식사로 삼겹살 구이 상추 쌈밥 먹으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뭐 이런 얘기 맞아요. 네, 막 남겨 주셨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일단 그 밤에 저녁에 좀 배불리 먹고 특히 이제 상추 같은 네. 경우는 수험생들이 잘 안 먹는 음식이잖아요. 졸리잖아요. 졸리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잠을 청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일 수는 있으나 네. 포만감을 느낀 상태에서 바로 잠자리에 드는 거는 네. 체중 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솔루션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기분 좋게 술로. 저녁 식사를 기분 좋게 하고 네.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산책을 좀 즐기면서 대화를 나누고 네. 그리고 들어와서 잠자리를 청한다면 잠도 잘 자고 위장에는 음식물도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돼서 내려간 후에 잠을 자니까 괜찮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면 수면 유도는 잘 되지만 깊은 잠을 못 자요.
네. 깨요. 그러니까 수면 리듬이 이제 이 얕은 잠에서 이제 깊은 잠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얕은 다시 잠으로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이걸 네. 반복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3단계, 4단계의 깊은 잠으로 못 갑니다. 아.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잠을 자면 중간에 깨고 네. 중간에 이거 목이 말라서 깨잖아요, 보통.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맞아, 마시고 맞아. 다시 잠자리에 들는데 잠이 잠이 안 안 와요. 안 와요. 네. 아. 그럼 그때 다시 또 아까 남은 거 다시 마셔야 안 되나? 됩니다. 안 됩니다. 아침에 못 깹니다. 네. 예. 그래서 생체 시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끝으로 남겨주시면서 오늘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것처럼 12시간의 공복을 잘 유지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 네. 생체 시계, 생체 리듬과 제일 맞춘다고 하면 이제 해가 지고 뉘엿뉘엿 어둠이 올 때 저녁 식사를 하고 네. 그리고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아무것도 들지 마시고 아침에 해가 뜰 때 가뿐하게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이게 이제 그 환경과 생체 시계를 가장 잘 맞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겠죠. 네. 남정민 씨도 오늘 이제 좀 도움이 되시겠죠? 아니 좀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가네요. 올빼미 형이야. 그래서 나는 12시간 간헐적 단식 이런 거 못해 이랬는데 생체 시계에 맞추면 그것도 할 수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다 하니까 가능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만. 네. 오늘 금요 건강 토크 시간 생체 시계, 생체 리듬에 맞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 건강한 수다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